선생님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즐겁게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오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왜 자원봉사를 해야 될까,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뭘까 생각해 본 적 있는 친구, 자원봉사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다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1, 중학교 1학년. 이제 점점 자원봉사를, 형들은 자원봉사 하는 거 본 적 있죠? 형이나 누나는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하는 자원봉사나 누나들이 하는 자원봉사가 뭘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자원봉사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떤 좋은 일일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의지, 내 마음이라서 하는 일. 그리고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문제 어떤 게 있죠? 예, 다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강이 너무 더러워지고 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한강 주변을 같이 청소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외롭게 살고 계신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일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일, 우리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엄마나 선생님이나 혹시 아니면 뭐 형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들은 자원봉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문을 가장 잘하는 친구가 누굴까요? 자, 보면 자원봉사는 스스로 자자에 원할 원자, 받들 봉자, 일 사자 이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품앗이라든지 개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남을 도우는 일을 했고, 외국에서는 이제 자원봉사, 라틴어에서 볼룬타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역시 이 말도 스스로 한다는 뜻, 자유의지라는 뜻의 단어이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동네가 좋아지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좋아지냐면 시간 날 때 뭐해요? 집에서 학교 안 가고 숙제 다 했어. 그럼 뭐 하죠? 컴퓨터 하거나 친구들하고 놀아요. 자, 그 개인적인 여가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남는 시간들,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가 시간을 나만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요즘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혼자 자라거나 누나 하나 동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더 어울릴 수 있거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 어렵죠. 우리 마을이 잘 살게 되면 나는 잘 살게 될까요? 못 살게 될까요? 잘 살게 되죠. 우리 마을이 다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이 잘 살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마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요. 자원봉사 활동의 역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했을까 잠깐 보면 옛날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근데 단지 자원봉사라는 말을 몰라서 개라든지 둘의 향약 이런 걸 했죠. 개가 뭐죠? 자, 윗마을에서 이제 사과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과를 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랫마을에서 같이 도와줘요. 그럼 아랫마을에서 이제 이번엔 배를 따야 돼. 그러면 윗마을에서 사람들이 또 와서 배 따는 걸 도와줘요. 이런 식으로 품앗이라고도 하죠. 서로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단지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했었고, 형식이나 뭐 계획은 없었고, 그냥 서로 이웃끼리의 정에서 비롯된 활동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건 언제였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전쟁 끝나고 나면 뭐가 많이 생기죠? 고아들이 많이 생겨요. 고아가 뭐냐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엄마나 아빠를 잃었거나 엄마 아빠가 죽었거나 뭐 그런 아이들을 누가 봐요? 자, 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봉사들이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또 하나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으니까 도와주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원봉사라는 게 이게 자원봉사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자원봉사가 활발히 일어났던 건 뭐냐면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번에 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이런 월드컵이라든지 우리나라는 큰 축제가 있을 때 자원봉사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랑 조금 다른 점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지 좀 이따가 다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는 연예인들도 자원봉사 활동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이게 이미지에 있어서도 관리할 때, 아, 저 사람은 자원봉사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위해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른 나라는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자면 종교적인 이유에서 자원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니면 뭐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다른 나라의 자원봉사활동에 조금 특수한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가 있을 때 더 많이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뭐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나 뭐 화산 폭발이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외국도 이제 전쟁 이후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면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기 살기 바빠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선은 도와야 될 대상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 미혼모가 뭐죠?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를 수 있고, 저소득 가정은 뭐죠? 돈이 너무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아이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기존에 있던 도움들, 뭐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라든지 뭐 지역사회에서 도와주는 게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사실 작아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갑자기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도와야 될 필요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도움이 커지고 있는데 자원봉사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참여가 되게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왜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지 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우선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누구랑 하죠? 책상이랑 하나요? 사람이랑 하잖아요. 사람이랑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더 많이 깨달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 친구들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조금 더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향상되고 자기에 대한 존중 이런 게 향상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죠. 또 하나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 어려운 말이죠. 사회성이 뭐죠? 사귀는 거. 이제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할 수 있어요? 부끄럽죠. 자원봉사 활동 열심히 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데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먼저 말을 걸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 봤죠? 중학교 왔을 때 그런 친구들 봤죠? 근데 자원봉사 활동 많이 하는 친구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늘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인사하는데 더 익숙하고요. 더 빨리 친해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 훈련이 단순히 뭐 학교 가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갖게 된다든지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게 얻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친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친구들만 만나고 있는데 할머니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장애인까지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런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발성, 아까 뭐라 그랬죠?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이 자발성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하라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닌가요? 학교에서 하라 그래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라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하고 싶어서 하면 자원봉사일 수 있고요. 무보수성, 자원봉사 활동했는데 수고했어. 그럼 2,000원을 딱 줬어요. 그럼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라 2,000원짜리 아르바이트가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보수성, 돈이나 물건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공짜로 하는 활동이라기보단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고요. 사회 연대성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가끔 이제 친척 조카나 동생을 돌보고 나서 나 오늘 자원봉사 활동 하느라고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봤죠? 예. 아니면 엄마가 오늘 방 청소해 이렇게 시켜서 나 오늘 엄마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했어 이런 친구가 굉장히 선생님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나 좋은 일을 가지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 연대성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 이웃이나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 엄마나 아빠나 친구들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 연대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속성과 주기성은 뭐냐면 지속성은 계속하는 것, 주기성은 여러 번 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머니, 이제 우리 동네 어떤 할머니 방문을 가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할머니 잘 계시죠? 이렇게 가는 활동을 하는데 한 번 하고 한 잊어버렸다가 한 2년 있다가 또 가요. 할머니가 너 누구니?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가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뭐죠? 지켜야 될 일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가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결정도 스스로 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 잘 몰라. 근데 나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 근데 내 친구가 할머니 봉사활동 간다니까 따라가서 할머니 집 가서 울어버렸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친구 저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 보면 텔레비에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애기 보는 봉사활동 하는 게 나와요. 나도 애기가 보고 싶은 거야. 애기가 이뻐 보이니까. 가서 봉사활동 하다가 애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밑에도 나오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선생님 저 3시까지 갈게요 그랬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5시까지 안 와요. 그럼 선생님이 계속 기다리겠죠. 자, 할머니한테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와요. 그러면 할머니가 토요일도 기다리고 일요일도 기다리고 월요일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겠죠. 자원봉사활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자꾸 안 지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선생님 할머니 저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어차피 안 올 거야. 그리고 집에 안 계셔버려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일했던 복지관에 엄마가 굉장히 아픈 집이 있었어요. 엄마는 아프고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는 집이 있어요. 애들이 잘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잘 씻을 수 없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근데 자원봉사하는 대학생 언니가 그 아이 집에 갔다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인상을 썼어요. 애기가 그 표정 하나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봉사활동을 6개월을 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그 대학생 언니랑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가 우리 집을 싫어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냄새가 나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해줄래? 아니요, 전 그런 일 못할 것 같아요. 전 그냥 복사하다 갈게요. 청소하다 갈게요.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 일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봉사활동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겠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은 누구든지 돈이 많고 적고 아니면 나이가 많고 적고 혹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똑같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중요하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초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라는 뜻이 있는데, 사생활이 뭐죠? 사생활? 개인적인 생활이라는 뜻인데, 자, 가보면 쟤네 집은 빨래가 너무 쌓여있어. 이런 소문을 냈어요. 우리 어떤 봉사활동을 갔는데 저 할머니의 집은 너무 더러워. 이런 소문을 냈어요.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그걸 알고 나면 우리 친구를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우리 친구가 봉사활동 온다 그러면 봉사활동 안 와도 돼. 이러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할머니나 아이들 집이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할머니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막 알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보호를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를, 우리 이 할머니를, 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책임감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자원봉사를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짐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배웠죠, 사회 시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보면 사회복지 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을, 시설을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나가면서 어떤 거 본 적 있죠? 여기. 수련관도 사회복지 시설이고요. 조금 지나가다 보면 태화복지관 있죠. 복지관도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또 어떤 거 있죠? 사회복지 시설 중에?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있고 또 양로원도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주거 서비스가 뭐죠? 주거 서비스? 거기서 먹고 잠자는 거죠. 거기서 잘 수 있으면 생활시설이고요. 잘 수 없으면 이용시설입니다. 여긴 어디죠? 이용시설. 왜요? 못 자요. 여기서 졸면 돼요, 안 돼요? 예, 졸면 안 돼요. 자, 졸면 안 돼요. 다 깨어나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다른 점은 거기서 잘 수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럼 캠프 할 수 있는 캠프장 같은 데 이용시설일까요? 생활시설일까요? 그죠. 생활시설이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그래서 이용시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은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이 와서 낮 동안에 이용하고 가는 시설이고요. 생활시설은 뭐냐면 거기서 잠까지 잘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텔레비에는 이제 생활시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할머니들이 거기서 먹고 주무시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가면 빨래를 개켜드리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이불 개켜드리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서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은 대부분 이용시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오면 저희 선생님은 이제 이용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면 저 빨래 개키는 거 시켜주세요. 아니면 저 이불 빨래 하고 싶어요. 이런 걸 많이 부탁을 하는데, 그런 활동은 이제 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두 시설에 따라서 봉사활동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봉사활동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야가 있을지 보면, 이렇게 파란 줄이 쳐 있는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봉사활동을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 줄로 쳐놨어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보면 이웃 돕기 봉사활동.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제 중학생 정도면 아기 돌보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기 돌봐본 친구 있어요? 한 명. 이 한 명 친구 말고는 아기 돌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맞아요. 아기가 울죠? 네. 아기 울고 아기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게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똥도 싸요. 똥도 싼데요. 자, 아기가 똥 쌌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더러워요. 기저귀 갈아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돕기 활동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할머니 댁에 봉사활동 하는데 할머니가 아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자,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기 돌보기나 이런 이웃 돕기 활동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추천해주는 봉사활동이 어떤 게 있냐면 구조 구호 활동이 있는데, 자, 우리 동네 비가 많이 왔어요. 아니면 눈이 많이 오거나 산사태가 났어요. 이런 활동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여름에 홍수가 나거나 겨울에 눈사태가 나거나 이러면 방학 때 친구들끼리 같이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사업 지원 활동이라서 복지기관에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의 일을 도와주거나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계몽 활동이나 지도 활동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서명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문화 보존 활동. 여기 이 동네에는 전통문화가 어떤 게 있죠? 전통문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왕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박물관 이런 것들에 가서 유적지 청소를 같이 도와준다든지, 거기에 홍보를 만드는 걸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 박물관이 여러 지역사에 알려지도록 인터넷에다가 홍보지를 올려주는 일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교류 협력 활동은 이제 농촌 방문 활동이라든지 외국에 방문해서 같이 한국어를 알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대학생 형들이 많이 하겠죠.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역사회 개발 활동이에요. 그래서 계몽운동이라든지 유해환경 추방운동, 또는 이제 지역사회나 복지관 아니면 기업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연환경 보전 활동이 있는데, 청소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청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많이 했고 청소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게, 봉사활동은요, 재미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기 싫다면
더 재밌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굳이 억지로 하면 그건 자원봉사활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자원봉사활동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줬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누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죠? 우리 이 친구부터.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노인. 노인. 또 어떤 친구? 누구 도와줄 수 있죠? 자원봉사활동에서? 장애인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자원봉사활동에서 누구 도와줄 수 있죠? 누구 도와줄 수 있죠? 어린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잘 보호해줄 수 없는 어린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자면 우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룬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는 초등학교 공부를 다 했죠.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숙제를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같이 숙제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꼭 우리가 어르신들을 가서 집에 찾아가서 빨래를 해드리고 이런 활동만 봉사활동이 아니라 전화를 해드리는 거. 어르신 잘 계시죠? 비 많이 왔는데 비가 안 새나요? 뭐 추워졌는데 감기 안 걸리셨어요? 이렇게 전화 안보를 해드리는 것도 봉사활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뭐 여행을 가는 것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봉사활동도 있지만 간단한 것들 활동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계속 보면 뭐 장애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부터 해서 아주 간단한 일들까지 다 자원봉사활동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고요. 보건의료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 친구들이 백혈병 어린이 후원 행사 뭐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보건의료 자원봉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어떤 게 있냐면 환경 자원봉사나 문화예술 자원봉사, 포스터 그리기 대회 이런 거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생활 스포츠 이벤트 자원봉사 여러 가지 자원봉사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실천 단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계획을 조금 하고 오세요. 내가 무슨 요일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계획을 하고 오시면 자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니? 그러면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애기 보기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는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럼 그 컴퓨터를 잘하는데 꼭 아이들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하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해서 계획을 또 세우겠죠. 그럼 이제 실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겠죠. 자 오늘 그 애기 만나서 봉사활동 열심히 했니? 애기가 오늘 컴퓨터 수업은 잘했니? 뭐 이런 것들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애기가 얼만큼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즐거웠는지 행복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기록을 하죠. 기록. 자원봉사활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을 했는지 이런 거랑 오늘 이 어린이에게 자원봉사를 활동하면서 이 아이랑 어떤 공부를 했는지 같이 기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되는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원봉사 활동할 때 준비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게 조금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알아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련관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또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노인복지관에 어떤 봉사활동이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알아보세요. 또 어떤 것도 알아보면 좋겠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 방배동인데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가는지 찾아가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이라든지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미리 알아보고 오면 봉사활동할 때 더 편하겠죠. 미리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할머니들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든지 장애인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내가 봉사활동 같이 할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시각장애인이 뭘까 정말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일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시고 이런 사람들이구나 조금 정보를 수집하고 오시면 좋은데 세 번째 보면 편견이나 선입견은 안 됩니다. 이렇게 써있죠. 편견이나 선입견이 뭐죠? 자,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 시각장애인이 조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그걸 막 믿고 와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면 뭐야 이거 장난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맞는 정보들만 수집해갖고 와야 합니다. 자, 시각장애인분들 중에 시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문자 보내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거짓말로 시각장애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활동에 맞는 복장. 봉사활동 하러 가는데 스키니 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허리를 숙일 수가 없는 친구들이 가끔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반팔 입고 봉사활동을 오거나 그 학교 갈 때 신는 슬리퍼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있는 거. 그걸 신고 와요. 발이 시렵겠죠. 그럼 봉사활동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거나 그러면 봉사활동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활동에 맞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거 있냐면 이제 할머니들이랑 같이 캠프를 가거나 이제 할머니들 모시고 야외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 구두를 신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들겠죠, 활동하기.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복장을 입고 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실내에서 활동을 한다면 조금 가벼운 복장. 실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잠바 큰 거 입고 와서 그거 벗으면 너무 춥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알맞는 복장이 필요하고요. 또 안전한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오라 그랬어요. 봉사활동 오는데 강아지 끌고 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자, 우리 집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강아지 끌고 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하면 강아지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봉사활동 올 때는 정말 안전하게 하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집에서 조립하던 프라모델 이렇게 들고 와요. 자, 부러질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들고 와요. 자, 봉사활동 하기 편해요? 안 편해요? 자,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가방, 아주 무거운 가방을 막 메고 와요. 학교에서 바로 오느라고. 그러면 무거워서 봉사활동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활동하기에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복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서 인사해주세요. 안녕. 이렇게 말고 손을 딱 잡아서 반가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먼저 와서 형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이렇게 덥석 잡으면서 반가워. 이렇게 표정이 굳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 형이 나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느끼겠죠. 안녕 이거랑 반가워 이거랑 어떤 게 더 느낌이 더 많이 오죠? 반가워 이게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가족처럼 따뜻하게 우리 가족한테 너무 따뜻하게 하다 보면 아빠 뭐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의를 갖춰서 아이지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대화를 해줘야 되고요. 너무 심하게 장난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장난은 심하지 않게 가볍게 우리 친해질 수 있을 만큼만 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 친구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속을 해요. 우리 나중에 같이 피자 먹을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친구 아이한테 피자 사줄 수 있어요, 지금? 없죠. 아직 없어요. 우리 친구가 돈을 모아야 돼요. 자, 근데 너무 이쁘니까 우리 다음 주에 피자 먹을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얘는 얘 다음 주에 피자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겠죠. 근데 형이 빈손으로 오면 실망해요, 행복해요. 저 형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줘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가. 너도 같이 갈래? 얘는 정말 같이 갔을 줄 알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형은 가버리고 자기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되게 슬퍼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 친구가 봉사활동을 10시간만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얘랑 오래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올게 이렇게 말했어요.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데. 근데 얘는 계속 그 형이 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엔 노인, 어르신이죠.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고 몸도 아프시고 저희가 또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어르신들 중에 대부분은 가난하세요. 가난하시고 집도 가보면 되게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서 할머니한테 우리 할머니나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반말을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반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님을 항상 존중하는, 할아버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말을 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가 네이톤 하세요? 할머니 싸이 하세요? 이렇게 묻는 경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싸이를 잘 못하시고요. 인터넷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올 때도 할머니 문자 보낼게요. 어떡하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할머니가 뭘 보낸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할머니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할머니들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말하고 할머니 얘기를 들을 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친구가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뭐? 이러세요.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뭐? 아, 됐어요. 그럼 대화가 안 돼요. 다음부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할머니가 못 알아들으시면 조금 더 크게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면 할머니가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번에 할머니한테 말을 해야 돼요.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뭐?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뭐?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머니랑 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박또박 할머니에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할머니가 아 그래 1등 했니? 이렇게 알아주시겠죠. 그래서 할머니랑 대화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안한 분위기로 다가서는 게 중요한데 할머니 집에 가면요 대부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집도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할머니 집은 신발을 신고 벗기가 불편하게 생긴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끈이 많이 달린 신발을 막 끈을 한참 벗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할머니가 들어오지 말고 거기 있어. 그러실 수 있어요. 불편할까봐.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갈 때는 신고 벗기 편한 신발을 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할머니 집에 소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기 너무 힘든 옷을 입고 가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앉아있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편안한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가끔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할머니 댁에 있는 물건들을 청소해드리다가 버리는 친구가 가끔 있어요. 너무 꽂아가지고 버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계시던 요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청소를 도와드리면 할머니 이거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봉사활동 하다 보면 실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지나가면서 장애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이제 장애인이 얼만큼 많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법적으로 장애인은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5명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 거의 10명당 1명은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나라는 100명 중 4명인데 실제적으로 10명 중에 1명이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장애인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치매가 장애일까요? 아닐까? 치매 뭔지 알죠? 맞아요. 치매는 장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치매가 장애인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가 아니에요. 왜 장애가 아니냐면 글쎄요. 선생님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에서 이 사람도 장애, 이 사람도 장애를 많이 만들어주면 돈을 많이 써야 된대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의 종류가 조금밖에 안 돼서 장애인들이 사실 얼마 없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치매도 장애에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선생님이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장애인을 대할 때는 장애인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장애인은 어때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장애인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장애인 무서워했으면 사회복지사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장애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놀라면 장애인들이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춤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가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장애인 만났어요. 근데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관찰해요. 자, 뚫어지게 보고 이렇게 옆에 와서 관찰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우리 친구들 지나간 사람이 우리 친구 자꾸 위아래를 훑어보고 자 이렇게 계속 봐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너무 이뻐서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기분 나쁘죠. 장애인들은 특별히 더 그런 걸 기분 나빠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상하게 생겨서 쳐다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뚫어지게 보거나 관찰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과잉보호랑 과잉친절은 뭐냐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다 도와줘요. 물도 막 먹여주고 이 사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여줘요. 물도 막 먹여주고 이 사람은 책도 볼 수 있는데 막 넘겨줘요. 그런 것들.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냐면 그 사람한테 자꾸 물을 먹여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물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 불편하시니까 제가 먹여드릴게요. 막 계속 먹여드리면 이 사람은 물을 먹는 방법을 점점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지만 남아있는 기능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셔야지 대신해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분들이 몸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지적 능력,
머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되게 아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면 우리처럼 키가 무럭무럭 자란다거나 이렇게 근육이 발달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아요, 장애인분들이. 그러면 아이처럼 우리 친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말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몇 살인지 여쭤보세요. 저기 지금 몇 살이세요? 31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존댓말도 써드려야 되고, 우리랑 친구면 같이 반말해도 되지만 꼭 어른일 경우에는 존댓말을 써주시고 반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판단하고 우리가 알아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가서 먼저 물어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뒤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냐면 정신에 오는 장애, 정신장애랑 몸에 오는 장애. 몸에 오는 장애 뭐죠? 네, 몸에 오는 장애, 신체 장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체 장애는 겉으로 보여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던가, 뭐 앞이 안 보이시던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정신장애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신장애를 뭐라고 말하죠? 정신병자라고 말해요. 자, 정신장애는 병이 아니에요. 정신장애는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거지.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처럼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지 병을 가지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물론 치매는 포함이 안 되고 있죠. 자, 뇌병변 장애 뭐죠? 뇌에 질환이라든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뇌가 어떤 역할을 하죠? 운동이라든지 뭐 감각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잘 안 되는 장애죠. 이분들하고 지체장애인하고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마비가 있거나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시각장애는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거나 앞이 아예 안 보이는 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시각장애인용 시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만질 수 있게 생긴 손목 시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 뭐 짚고 다니죠? 지팡이. 어떤 색깔 지팡이? 흰 색깔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나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다니시죠.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그 지팡이는 등산 지팡이처럼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지팡이에요. 자, 우리 하얀 지팡이 짚고 시각장애인 분이 지나가는데 지팡이를 톡톡 잡아요.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앞을 못 보시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강아지, 예쁜 강아지, 개 이렇게 끌고 다니시죠.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을 안내해주는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한테는 먹을 걸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지금 그 장애인분을 안내해야 되는데 먹을 걸 주면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안 하고 먹겠죠. 그래서 먹거나 뭐 먹을 걸 주거나 만지면 안 되는 강아지. 어떤 강아지라고요? 안내견 강아지는 먹을 걸 주거나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심장장애인도 있고요. 신장장애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죠.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장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안면 변형 장애인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언청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코랑 입술이 붙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면 변형 장애인이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보면, 저희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안면 변형 장애인이라 그런다. 그럼 성형수술 하면 예뻐지는 전에 얼굴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못생긴 게 아니라 얼굴에 눈, 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쁘게 안 있거나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안면 변형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볼게요. 이게 뭐죠? 휠체어. 휠체어가 무슨 뜻이죠? 휠은 바퀴고 체어는 의자예요. 바퀴 달린 의자인데 다리가 자유롭지 못해서 걸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휠체어 타는 사람은 다 장애인일까요? 자, OX 퀴즈. 자, OX를 표현해 주세요. 휠체어 타는 사람은 다 장애인이다. 하나, 둘, 셋. 누가 O? 우리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그러면 휠체어 타면 장애인인가요? 예, 휠체어 타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장애인 됐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에요. 자, 저거는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휠체어는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휠체어 탄 사람은 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못 걷는 사람은 누구나 휠체어를 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목발은 팔이 아프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다 장애인은 아니에요. 휠체어 사용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휠체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손잡이가 2개 있고요. 등받이가 있고요. 바퀴가 4개가 있어요. 휠체어가 바퀴가 2개일 것처럼 생겼는데 잘 보면 앞에 조그만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가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큰 바퀴는 이제 큰 바퀴도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작은 바퀴가 방향을 조절해 주는 바퀴고요. 발판이 앞에 있고요. 발걸이 뛰는 발판 뒤로 발이 쑥 빠지는 걸 막아주는 막음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엑셀레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자, 바퀴를 열심히 빨리 밀면 휠체어가 빨리 가고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서요? 아니에요. 이 브레이크는 휠체어가 가만히 서 있을 때 경사로에 휠체어가 서 있으면 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바닥에 앉는 데를 시트라고 말하는데, 시트의 가운데 이렇게 들어 올리면 휠체어가 접혀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타던 휠체어를 이제 차에 실어야 될 때 시트 가운데를 당겨서 휠체어를 접은 다음에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놀리는 건 싫어요. 제대로 불러주는 게 좋아요. 자, 장애인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틀리게 말하는 말 중에 장애우 혹은 장애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뭐가 다르길래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자는 뭐죠? 장애자는 뭐죠? 장애를 가진 놈이라는 뜻이에요. 놈 자자잖아요. 장애우는 뭐냐면 이제 장애인들끼리 하던 말인데, 우리 친구도 장애인이고 나도 장애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장애인 친구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말이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한테 넌 장애가 있지만 내가 친구로 받아줄게 이런 뜻을 갖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장애우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애우보다는 장애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 장님이나 봉사라는 단어가 가끔 동화에 보면 나오죠. 자, 어떤 장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뭘 만났어요. 이런 동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맹인이나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다리병신이라는 말 많이 써요. 이런 말. 근데 사실은 지체장애인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름발이, 안진뱅이라고도 많이 쓰지만 사실 정말 쓰여야 되는 단어는 지체장애인이라는 말이고요. 또 계속 보면 안 들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안 들리는 사람. 귀머거리, 예, 귀머거리, 벙어리. 벙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고요. 안 들리는 사람 보고 우리가 귀머거리라고 많이 말하는데, 사실은 안 들리는 사람은 청각장애인. 무슨 장애인이요? 청각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언어장애인. 언어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지체는 이제 IQ가 우리보다 많이 낮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 이제 70 이하를 정신지체라고 말하는데, 정신지체를 우리가 바보나 멍청이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사실은 정신지체라고 바른 말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살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제 손상 뭐죠? 들리지 않아요. 신체적 결함이죠. 걸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결함들인데, 그런 손상 때문에 어떤 제약이 오고 있냐면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거. 귀가 잘못돼서 뇌가 잘못돼서 이런 손상들이 기능의 제약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거나, 지하철을 타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내려갈 수 없거나, 이런 사회적 분리가 있겠죠. 장애인이 취직을 하고 싶어요. 취직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사회적 분리는 누구 책임이냐면 장애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장애인들이 왜 취직이 안 돼요? 취직 잘 돼요. 장애인 중에 유명한 박사들 많죠. 그리고 미국에 보면 장애인 한국 사람인데, 이제 대통령 바로 밑에서 미국의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요. 장애인들도 능력이 분명히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장애인은 취직할 수 없을 거야, 장애인은 공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였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자원봉사 활동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면들을 오늘 선생님과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 거를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이 뭐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자원봉사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장애인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동네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어린이들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원봉사 활동할 때에 남을 존중하고 우리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더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거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더 즐겁게 자원봉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